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조정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렸던 건 조정 장세가 왔고 조정 장세가 좀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그리 길진 않을 거다입니다. 어찌되었건 지금은 시장을 상방으로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그 새해 초에 있었던 악재 중에 하나가 일본의 대지진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도 지금 시장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매파적인 그 성향을 보이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냥 그건 또 결과론적인 이유고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좀 조정하는 폭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근데 개개별로 섹터가 움직임이 좀 컸죠. 특히 바이오가 최근에 크게 상승했었는데 코스닥 말고 대약 또는 PRX 바이오를 보시면 이 지수가 움직이는 그 흐름이 보이잖아요.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많이 했고 이렇게 올랐었는데 요 정도 조정을 보인 거예요. 근데 태형건설 말고 HLB 같은 거 보면 HLB가 저는 일단 요 바닥권을 좀 사뒀잖아요. 이렇게 사뒀는데 지금 오늘 12% 정도 떨어졌어요. 5일선 밑으로 시작해서 꽤 큰 음봉이 그려졌습니다. 거래량도 터졌고 근데 밑꼬리를 조금 달고 끝나긴 했지만 21선을 키스할 때까지는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이유는 반발 매수세가 언제 들어오냐라는 겁니다. HLB는 현재 재료가 다 드러나 있어요. 재료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술적 분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공매도 잔고가 영향을 주겠죠. 지금 HLB의 상승은 뭐다? 공매도 잔고의 쇼 커버링입니다. 리버세라닙이 어떠니 저떠니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수급으로 움직인 거고 그 중심에는 공매도 잔고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공매도로 상한을 왜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패닉 매수라고 봅니다. 숏스퀴즈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HLB는 이 조정으로 망한다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반대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이유도 있는 거죠. 이유 없는 하락은 이유 없는 상승을 불러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 HLB의 공매도 잔고를 보지 않고 만약에요. 공매도 잔고를 보지 않고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 HLB 왜 상승했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같이 보면서 가는 거고 현재로서는 공매도 잔고가 많이 남아 있고 오늘 이 큰 음봉을 그릴 때 하락을 기회로 공매도 잔고를 많이 상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3일 뒤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셀트리온도 조정을 좀 보였죠. 여기 바이오 섹터의 이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바이오의 조정이 되게 컸습니다. 코스닥,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1% 하락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개개별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 좀 크게 하락을 했죠. 셀트리온은 좀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더 강했는데 셀트리온은 좀 조정을 좀 크게 보였어요. 근데 이때까지 상승한 거에 비하면 미미한 조정이고 어차피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뒀기 때문에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좀 크게 보였으나 윗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그래서 이것도 아직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약간 폐쇄배령 비슷하게 떠버렸죠. 팬들 패턴이. 그러면 여기서 갭 하락을 시작하면 꽤 큰 음봉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됐습니다. 5일선 위에서 시작한다면 공방을 벌이다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지만 만약에 5일선 밑에서 시작한다면 하락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대응의 영역이 왔죠. 대응의 영역. 대응의 영역을 제가 어제 좀 집에 계신 사장님한테 좀 설명을 하다가 예시를 하나 든 게 있어요. 예시를 하나 든 게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좀 올라가 버렸어요. 수급을 얘기할 때 기술적 분석과 여기에 지금 기준선을 그어놓고 상한선을 그어놓고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돌파할 때 사면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거야 라고 예시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상승을 해서 제가 잡을 찬스가 없었어요. 나 이거 봐야지 하고 신성 델타테크 들어갔는데 상승을 시작했더라고요. 진짜 좀 그랬습니다. 기분이. 요거 좀 오늘 좀 아까워가지고 신성 델타테크는 계속 좀 보게 됐어요. 지금 이게 이제 신성 델타테크 여기가 문제인 거죠. 여기 물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단기 트레이딩도 많죠.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물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일단 뚫어 올리고 상한가를 잠궜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갭 상승을 하면 아마 음봉이 길게 떨어질 수 있어요.
갭 상승 후에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그 다음에 봐야겠죠. 그때 종배가 가능해지는데 한번 보려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철저히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갈 겁니다. 얘가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가서 계속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얘가 만약에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강하게 내려간다면 얘는 제가 로스컷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냥 로스컷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오른다면 3중 바닥형을 찍고 올라가는 거니까 한동안 상승을 좀 보장할 수 있겠죠. 코스피 지수 같이 봐야겠죠. 001이죠. 지금 코스피 지수도 어찌 보면 페일러 스윙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추세를 다 가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긴장하고 봐야겠죠. 여기서 하락을 시작하면 2400선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돌려주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죠. 실업률 지수도 나오죠. 그런 지표들과 그 다음에 연준들의 또 발언들이 영향을 줄 겁니다, 시장에.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다른 이슈가 있겠죠. 다른 이슈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좀 공매도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 지표나 정책 같은 것들이 좀 따뜻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있으면 총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겠죠. 그래야지 민심을 잡을 수 있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주식 관련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는 거예요. 정책 얘기하니까 한 가지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 게임 관련해서 정책이 하나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아이템도 환불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게임 산업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 지금 게임 산업 섹터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쪽은 제가 투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주목할 만한 뉴스가 몇 개인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거의 약보합 수준입니다. 약보합 수준이고 BIX도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채권 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건 매파적인 의원들의 영향이 크겠죠. 저것도 안정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태양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양에 찾아가가지고 신호등을 딱 걸친 다음에 빨간색 불이 바뀌면 찍는 이 컨셉 사진은 몇십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태양건설이 바닥에 사두자 개미 우르르 오늘 거의 17% 가까이 떨어졌다가 밑골 달고 올라왔죠. 거의 단기 트레이딩의 성지입니다. 성지 지금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종목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거나 뭐 장기 투자를 보겠다라고 투자하는 건 저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도박에 가까워요. 도박을 하실 거면 가상자산을 가시면 됩니다. 가상자산도 도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가상자산 시장이 더 정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가상자산도 조정을 한번 크게 보여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물량을 줄여놓긴 했는데 그래도 좀 지켜보려고 해요. 증시 주변 자금은 계속 늘고 있고요. 야간 선물은 얘도 약보합 수준이죠. 그래서 내일 좀 시초가가 낮게 시작하더라도 종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증시는 지금 왜 떨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이유는 없어요. 시작할 때는 높았거든요. US 스탁이 엣지 하이어 상승하고 있다. 올그린이 슬럼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지표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뉴스 몇 개만 볼게요. 돈 되는 빅브라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브라더라는 단어가 오랜만이네요. AI와 만난 CCTV라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뭐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CCTV 영상 처리에 인공지능을 달아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2029년까지 시장이 3배로 뛴다라는 거죠. 그럼 카메라 관련주랑 AI 특히 비전 처리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예전에 2차 전지나 기타 등등이 올랐던 것처럼 새로운 산업의 섹터가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AI랑 로보틱스, 뭐 바이오는 좀 다른 괴긴 하지만 AI랑 로보틱스 쪽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종목들 보면 최근에 조정을 보이던 종목들이 거의 다 AI 쪽이에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나 뭐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주춤하면 다시 걔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2, 3년 뒤에 뭐가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AI랑 로보틱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근데 AI랑 로보틱스 관련 진짜 수혜주가 뭐냐는 좀 다른 얘기겠죠. 그건 또 나중에 따로 알아볼게요. 미국 비둘기가 아니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성향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310원대로 상승했다. 지금 얼마죠?
지금 원 달러가 1314원이에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국 시장에서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외국인이 좀 팔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무언가 좀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저 기사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매파적인 좀 영향이 있다. 근데 이 매파라고 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돼, 약간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지금 금리 인하의 시점이 빨리 올 거냐 늦게 올 거냐인 겁니다. 요걸 좀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그 주요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뭐 금리고, 금리가 어떤 건데 라고 하면 금리가 상승한다 상승하지 않는다 문제가 아니라 금리는 인하할 건데 언제 인하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어땠나요? 금리가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막 예전에 막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막 이렇게 겁을 줬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금리 인하는 하는데 그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라고 지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시장이 지금 국내산에 할 때가 이때였는데 지금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시장이. 상승 추세를 얼마큼 타고 있느냐를 논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없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기서 발생했고,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가 몇 개월 뒤에는 풀린다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예,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싸움이 된 거예요. 그중에 뭐 중간중간 이벤트도 있겠죠. 미국 대선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총선도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 관련주가 영향을 크게 받을 거고, 근데 어떤 정치 테마주가 갈 거냐는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지금 매집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정치 테마주가 뭐다라는 거죠. 한동훈 그 전 장관 관련주, 그다음에 뭐 조국 전 장관, 뭐 기타 등등 있겠죠. 저는 일단 뭐 조국 전 장관 관련주에 그냥 좀 베팅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저한테 예전에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을 거라고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도박성이 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거 구경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망해도 제가 망하고 아이고 저 망했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괜히 뭐 거기 막 정치 테마주에 영혼을 담았다가 뭐 대박 날 수도 있겠지만 괜히 쪽박 찼다가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도박성 종목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섹터가 유리할지 미리 판단해서 매집하는 게 더 유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보고요. 이제 곧 주말입니다, 여러분. 주말엔 또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